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산타랠리가 안 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도망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가격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윗꼬리는 긍정적이고 여기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를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며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좀 추세가 상승을 가리킬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6.8K.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가격인데 86.8K에서 87K. 이것만 버티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타점. 저는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질 때 여기는 좀 작았죠. 근데 저는 이런 음봉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고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질 때마다 현물을 좀 담아두셔도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도 뭐 양봉이 나오고 오늘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살짝 더 내려온다면 오히려 현물은 담아가기가 좋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버텨준다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롱타점이 좀 크게 들어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저도 오전에 그리고 오후까지 좀 애기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좀 짤막하게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이렇게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에 변동성이 좀 작아진 상황이죠. 자, 작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좀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괜히 10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지금까지 매매를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 결과로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결과값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해서 찾아보시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단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뭐 영상이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단기적인 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 단기 관점 1번 이렇게 갈 때 여기 타점에서 들어가 보자. 이런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단기 관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때부터 이 상승 패러렐 저항도 도전 못하고 내려온다면 여기서 꺾이고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지지받을 때 이럴 때 들어가 보자. 딱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87.3K 그리고 1차 TP를 90.8K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90.8K까지 가는지는 한번 보셔도 좋겠지만 자, 제가 예상하던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87.3K. 자, 정확하게 이때 살짝 윗꼬리가 달려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승 패러렐 기준값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 밑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 정확하게 빠졌다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빠지면서 회복을 해주고 87.3K를 정확하게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자,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 4시간 봉의 가운데 가격 여기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에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87.3K에서 잡으신 분들은 90.8K까지 보셔도 좋겠지만 지금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잡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타점들은 스터디룸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저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정말 수익이 좀 간절하시다. 그러신 분들도 좋고요. 근데 뭐 내가 타점은 잘 잡는 것 같은데 올라갈 때 수익을 어디서 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다. 그리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스터디룸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입장하는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저께 비트코인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CME 옵션 미결제 약정이고 자, 두 번째 데이터는 장기 보유 석양 주소 Accumulation Address라고 해서 이 지표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두 데이터를 함께 보면 현재 시장이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 꽤 명확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CME 옵션 미결제 약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CME 옵션 시장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단기 트레이딩보단 중장기 방향성 베팅이 집중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가격 랠리의 후반부 이런 구간에서 나타났거든요. 즉 시장의 기대가 가장 과열된 구간, 이 구간에서 정점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이번 사이클에서도 2024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 흐름을 보이던 시점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 이후로는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 오를 거다. 이런 공격적인 상승 베팅이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사이클 기준으로 사실상 바닥권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건 풋옵션 미결제 약정의 빠른 증가세죠. 풋옵션 증가는 일반적으로 하락했지 그리고 하방 베팅에 좀 베팅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옵션 시장에서 풋 옵션이 급증하는 구간은 항상 약세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된 국면. 즉 시장이 반전하기 직전에 자주 관측되는 그런 데이터라는 거죠. 상승 기대가 좀 사라지고 콜옵션은 정리되고 풋옵션이 몰리는 순간 이미 좋은 뉴스는 가격에 반영됐고 나쁜 뉴스만 남아있는 상태.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차트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표는 단순한 거래소 입출금이 아니라 장기간 매도 압력이 없는 매도 압력이 아니라 매도 이력인데요. 아무튼 이 매도 이력이 없는 주소들, 즉 단기 투자 성향의 고래 또는 기관성 주소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거든요. 자, 최근 데이터를 보면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이들 주소로의 유입은 뚜렷하게 증가 추세. 특히 2024년 이후 구간에서는 단발성 스파이크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구조적으로 유입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옵션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가 바닥을 찍고 있고 동시에 현물 시장, 특히 장기 보유 성향의 고래들은 조용히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현재 시장은 모두가 강세를 외치던 구간도 아니고 공포가 폭발한 패닉 구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 기대는 식어 있고 파생 시장에서는 방어적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면에서는 고래들의 매집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전형적인 바닥 준비 구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신호가 바로 막 100K 간다. 비트코인이 뭐 120K 간다. 이런 신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막 빅롱이 들어선다. 이건 아니지만 상승 기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매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수록 시장은 항상 반전 가능성을 키워왔다라는 거. 지금 시장은 소음보다 데이터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구간이죠.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 제가 보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타점을 잡을 구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뭐 직접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데이터들만 잘 분석하시고 잘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챙겨보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데이터가 있다면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단기 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87.3K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7.6K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좀 간단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87.3K 놓쳤잖아요. 그러면 살짝 높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딱 여기죠. 기다리면 온다. 자, 결국 기다리면 옵니다. 제가 조급하지 않고 매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결과로서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하락이 좀 깊게 나온 다음에 이 상승 패러렐 저항을 딱 한 번 맞았는데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렸죠. 그 몸통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한 차례 지지를 받았던 구간, 이 아래 꼬리의 중간 가격대,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87.3K였거든요. 이 몸통의 종가가 87.23K인데 이 구간에서 어떻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게다가 지금 흐름을 보며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체크하고 올라서는 그런 타점. 자, 그런데 이런 타점 87.3K에서 못 담았다며 이제 이 87.6K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막 올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87.58K 정도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꼬리가 달렸죠? 여기도 꼬리가 달렸죠? 그리고 여기도 꼬리가 달렸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소박스권을 좀 지나치면서 한 차례 지지를 보여줬던 구간이긴 하지만 최근 모습을 보더라도 여기서 저항 맞고 지지를 받다가 들어 올렸던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87.3K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양봉이 나오고 87.6K를 한번 체크하고 올라탈 때 이럴 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87.3K 못 담으셨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87.6K 기다리시면 곧 올 겁니다. 제가 롱을 좀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롱 타점을 좀 안전하게 들고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양봉 마감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저는 항상 이렇게 안전한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들을 구독자분들께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스터디룸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점을 잡기가 정말 어렵고 실시간으로 차트가 좀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 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아니면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면 이 스터디룸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미 지금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내려온다면 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값, 자, 이 점선인데요. 노란색 점선. 물론 단기 관점 1번이 더 유효할 것 같긴 해요.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괴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의 저녁 시간대, 뭐 새벽 시간대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전에도 지지를 보여주긴 했지만 한 번 더 체크한다면 오히려 더 빅롱 장세가 크게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87.2K를 말씀은 드리는데 아무튼 이 상승 패러렐 저항을 체크하고 여기서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밑에까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번 관점이 더 유효하긴 하겠지만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오거나 뭐 미국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 이거를 이탈하고 나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이때도 뭐 87.5K 정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자 TP를 88.9K로 좀 잡아놓긴 했지만 이건 좀 보수적인 관점. 자, 아무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1번 관점은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내려갔다가 지지를 보여주는 척 하다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은 채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지를 보여줄 때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이 타점이 정말 온다면 빅롱이 들어설 것 같아요. 왜냐? 저항을 체크하지 않고 마지막 지지 라인들을 2번 그리고 3번 체크한다면 그리고 이 하락 패러렐 여기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최소값으로 봐도 단기적으로는 91.5K에서 92K까지 올라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탈된다면 그 전제 조건이 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겠죠. 자, 이때 88.9K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봉들 있죠.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에요. 자,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은 이 가격대까지 온다면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다음 타점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1차 TP로 잡고 한 차례 수익을 좀 챙겨놓은 다음에 다음 빅롱을 기대하던가 좀 꺾인다면 수익을 챙겨놓고 다른 타점을 좀 생각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런 타점들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런 타점들은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좀 타점을 잡고 아니면 제가 예상하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쉽죠? 자, 제가 개발한 보조지표지만 상당히 유용한 도구인 게 신호가 뜨기 전에 이렇게 깃발 신호가 2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셀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손절가, 아래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죠.
자, 물론 바이도 뜨게 되는데 바이가 나오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타점이 나온다면 제가 먼저 발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타점은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하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랠리는 아직 안 오긴 했지만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이 86.8K 그리고 87K까지 버텨준다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빅롱 장세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선을 뚫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뚫어낸다면 제가 바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이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내려갈 때는 숏타점 잡고 올라갈 때는 또 롱타점을 잡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걸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롱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86.8K 버티는 종가 마감이 지속된다면 빅롱 장세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대부터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